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 2의 차현우입니다. 자, 7번째 시간. 이 시간은 단원 종합 문제, 이 1단원과 2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연관된 미분법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강의 진행은요,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부했던 개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녹아서 그래프라든지 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개념들 중에서 뭐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나 또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잊혀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고3 수능 문제랑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이나 개념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 문제랑 갭이 물론 있습니다. 고3 문제와 고2 문제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고2 문제들이라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있고 좀 어려운 문제들은요, 고3 수능 문제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수능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길잡이 교재 문제는요, 문제 자체가 막 굉장히 고난도 문제를 지향하면서 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와중에는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들, 수능 문제들의 기반이 되는 형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짚어주도록 할 것이고요. 또 그것과 함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13번 문제까지 있는데 같이 쭉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번부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다음 함수 y는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x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잘 읽어야 돼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의 실수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2의 x제곱 같은 경우를요,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읽습니까? 학교에서 뭐 2승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읽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제 이게 승이라는 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많이 읽으셨는데, 이게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2의 x제곱이라는 식으로 읽어야 돼요. 2의 x제곱, 2의 x제곱, 2의 세제곱, 2의 n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2의 n 플러스 1제곱, 그러니까 한글로 읽으면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고요. 좋습니다. 다음 중 함수 y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5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여러분 수준이면 지금 이 그래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마이너스 x제곱은 y는, 자, 보이나요? 2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6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식은요, 6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요 x의 지수 형태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시키면은 이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6 곱해진 게 왜 평행이동입니까? 선생님이 한 2번 정도 강조했었는데, 6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요, 2분의 1 전체의 로그 2분의 1의 6,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6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의 x 플러스 로그 2분의 1의 6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를, 이게 x축이고요. 이 함수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정의역 실수 전체 집합이다. 참입니다.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죠. 두 번째, 치역은 y는 5보다 큽니다. 역시 참이죠. 왜? 원래는 0보다 큰 부분인데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그래프는 점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어떻게 구합니까? 1을 집어넣고 1 집어넣으니까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참입니다. 4번,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5이다. 참이네요. 근데 5번이 틀렸습니다. x가 증가하면 y는 내리막길, 감소한다가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수능형 문제는 아니에요. 수능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개념을 묻는 수능형 문제의 대표적인 형태는 기역, 니은, 디귿 형태로 나옵니다. 새로운 정의나 복잡한 상황이 나와 있고, 옳은 걸 모두 고르세요 해가지고 기역,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니은,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명제 개념 플러스 뭐 지금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지수로그 함수 플러스 개념을 이제 혼동이 되는 것들을 보기에 집어넣어서 학생들에게 그걸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대놓고 나오는 형태는 이제 보통 수능형하고 관계가 차이가 좀 있지만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4 곱하기 x 마이너스 3, 4의 x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위의 점 a, b에 대하여 지수 함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b, a가 이 로그 함수 위의 점이네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a, b는 이 지수 위의 점이고요. b, a는 로그 위의 점입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OAB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일단은 이 점의 좌표가 B, A고요. 이 점의 좌표가 A, B니까 A, B의 좌표만 알면 무조건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나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방식을 통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수학을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미지수가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아마 제일 많을지도 몰라요. 방정식을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수에서 점을 찍는 거, 그 다음에 뭐 함수에서 미지수 A, B, C 찾는 경우 전부 다 미지수와 관계가 있는데 결국은 그 미지수가 고교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수의 개수가 2개야. 근데 주어진 식으로부터 조건으로부터 식을 2개 얻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식이 서로 다른 식이야. 이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방정식의 근,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차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미지수가 한 쌍이 아니라 여러 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으면은 보통은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만 부정방정식 같은 형태를 풀 수 있는 뭐 실수 조건, 정수 조건이 주어져 가지고 식은 좀 부족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예요.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이야. 근데 A, B가 정수야. 이러면은 원래는 풀 수가 없죠. 미지수 2개고 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A는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1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조건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갑자기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식이 많이 있으니까 되게 좋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미지수가 2개 있고 이거보다 많은 개수의 서로 다른 식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 가장 간단한 형태로 EX 플러스 EX로 하지 말고 그냥 함수를 그리겠습니다.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y는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으면 이 두 식을 연립한다는 뜻은 그 교점이 바로 x하고 y 좌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x, y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직선이 하나가 더 있으면은 실제로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2x 플러스 y는 1, x 마이너스 y는 1 이거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있죠. 직선 2개가 나오면 풀 수가 있습니다만 직선이 하나가 더 있어 버리면은 이 그림처럼 이제 표현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러면은 이 세 직선을 모두 만족하는 점은 없습니다. 3개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지수 개수보다 식이 많으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냐면요. 이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서 찾고 싶은 게 뭐냐면은 A, B 2개의 문제입니다. A, B 2개만 알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몇 개냐면요. A, B는 요 지수 위에 있고요. B, E는 이 로그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엔 조건 2개가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A, B는 여기 있기 때문에 B는 4의 A-3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A는 로그 2의 괄호 열고 B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써놓고 보면은 물론 이게 로그고 지수기 때문에 푸는 과정이 복잡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미지수가 A, B 2개고요.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서 한 문자를 소거하면은 나머지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방정식 풀면 A,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로그가 있으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이걸 지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거 넘기면은 A-2는 로그 2의 A, B 플러스 1이고요.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B 플러스 1은 2의 A-2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식을 비교하게 되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똑같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4의 A-3제곱이 2의 A-2제곱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4의 A-3제곱은 2의 2A-6제곱이고요. 이게 2의 A-2제곱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A 값이 나옵니다. A가 얼마입니까? 넘기고 넘기니까 4네요. B가 얼마입니까? B는 여기 대입해볼까요? 네, 4제곱, 4 넘어가니까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4,3이구나. 여기가 4,3이고 여기는 3,4구나. 자, 둘레의 길이 구하는 겁니다. 요 길이 얼마입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가 나옵니다. 이것도 얼마입니까? 역시 5입니다. 되겠어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은 루트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답 10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계산은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변형하지? 이런 거보다 그냥 이 문제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가 나와 있네?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대입해서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우연히 대입해서 풀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풀기 전에 이 대입하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오고 문자 두 개니까 이거 무조건 대입하면 풀 수 있구나. 알겠어요? 식변형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로그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네요. 세수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루트 4, 로그 8분의 1의 3루트 3분의 1. 너무 복잡하죠? 그죠? 로그 2의 세제곱근 루트 7을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차, 큰 것이 작은 걸 뺐습니다. 이 값이 요것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한마디 K 값 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큰 수 찾고 작은 수 찾고 빼세요 이런 뜻인데요. 요 식이 지금 밑이 2분의 1인 로그, 8분의 1인 로그, 2인 로그지만 전부 다 밑이 얼마인 로그로 바꿀 수 있어요? 전부 다 밑이 2인 로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식은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튀어나오면 사라지게 되겠고요. 로그 2의 루트 4. 루트 4는 또 그냥 2잖아요. 그죠? 요렇게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좀 꼬아놨네요.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됐고. 두 번째. 로그 8분의 1에 이것도 복잡한가요? 로그 8분의 1은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인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밑이 이렇게 마이너스 3제곱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2의 3루트 3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3루트 3분의 1은 결국엔 뭐예요? 루트 3의 마이너스 3제곱하고 똑같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3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니까 이거하고 사라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로그 2의 루트 3하고 똑같네요.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죠. 그죠? 자, 세 번째는 복잡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로그 2의 세제곱근 루트 7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것의 대소를 비교하는 건데 로그는 지금 전부 다 밑이 2인 로그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그 진수 부분이 크면 클수록 큰 값을 가지므로 우리는 2와 루트 3과 7의 3분의 1제곱 중에 어느 게 제일 큰지를 비교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요. 2 루트 3 7의 3분의 1제곱 이거 좀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양변을 전부 다 셋 다 6제곱 합니다. 2의 6제곱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죠. 6제곱이 아니라 그렇죠.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7의 제곱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64 이 값은 27 이 값은 49 그렇구나. 제일 큰 거 이거 제일 작은 거 이거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걸 찾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게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가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2 마이너스 로그 2의 루트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한 번에 정리하시면 로그 2의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이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2가 k 값이고요. 12k 제곱이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이걸 답지에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k 제곱합니다. 3분의 4 12를 곱합니다. 3, 3 약분되고 정답은 1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6번째. 방정식. 자, 문제를 실제로 고3 올라가면 수능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수능을 보면요. 수능 문제 중에서 특히 이과 수능 문제는 아무리 시험이 쉽건 어렵건 그 중에서 몇 문제는 굉장히 낯설고 새롭고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0문제인 시험은 절대 없습니다. 시험이 쉽고 어렵고 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과 수학은 당연히 문과 수학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그 중에서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좀 새롭고 낯선데 그 새롭고 낯선 문제를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어떤 학생은 새로운 문제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 거야. 그냥 막 해봐. 안 돼. 다시 돌아와. 막 해봐. 또 안 돼. 시간만 쭉 흐르고 문제 진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부가 되면은 시험 보다가 막 초조하고 긴장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일단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 중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또 하나의 이제 고난도 문제를 푸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낯선 문제를 보면은요, 그 문제의 특징이 되는 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때까지 이런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다르게 이 문제는 이런 부분이 바뀌었어. 또는 이런 부분은 동일해. 이런 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로그 방정식인데 뭐 굉장히 비스무리하게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엄청 대단한 특징은 아닌데 로그 5의 x고요. 로그 x의 5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서로 밑과 진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b a의 b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로그 b의 a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밑과 진수가 바뀌게 되면 서로 역수관계가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치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 5의 x를 지금부터 치환합니다. 로그 5의 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 이 문제는 t 플러스 3 곱하기 t분의 1 마이너스 4는 0.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낯선 문제, 물론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낯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좀 새로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방법으로서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좀 이따가 이제 또 여기에 부연 설명 하나를 할 건데 일단은 이걸 푸는 것까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양변에 t를 곱한 다음에 인수분해합니다. 그러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므로 t가 얼마 나옵니까? t는 1 또는 3 이렇게 나옵니다.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을 암산하는 것은 뭐 굉장히 고난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2차 방정식 언제 배웁니까? 중학교 때 배웁니다. 맞아요?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것도 중학교 때 배웁니다. 전부 다. 근해 공식도 중3 때 배웁니다. 따라서 뭐 이거 한 번 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으로 푸시면 되겠고, 자, t가 1, 3인데 모든 근의 합이니까 4라고 쓰면 큰일 나죠. 왜? x가 근이기 때문에. 따라서 로그 5의 x가 1, 로그 5의 x가 3이니까 x가 얼마가 됩니까? 5 또는 5의 세제곱이니까 125가 나오고요. 따라서 정답은 132 우리가 원하는 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일단 이 문제와 연관해서 지금 이거는 문제풀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점을 하나씩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로그 5의 x라는 것과 지금 이 문제 뭐가 나옵니까? 로그 x의 5가 나오잖아요.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그럼 보세요. 로그 x의 5
분의 1 같습니까? 다릅니까?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이 둘이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로그의 성질에서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정답은 다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뭐냐면 식 자체는 동일하지 왜 로그 x의 5나 로그 5의 x는 어차피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역수한 걸 또 역수해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바로 함수로 치면은 정의역 x 값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자, 요 첫 번째 형태는요. x가 뭐만 가능해요? 0보다 큽니다.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밑에 로그가 있으면은 이 로그의 밑에 로그가 아니라 로그의 밑에 x가 있으면은 이 x는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지만 x는 1도 될 수가 없습니다. 로그의 성질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분명히 식이 똑같습니다만 그 식에서 기반이 되는 x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함수로 치면은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같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x가 1이 아닐 때 이 둘은 같습니까? 물어보면은 그건 같을 수가 있죠. 1이 아니고 0보다 클 때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밑에 로그의 밑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1인 경우를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마지막 부분에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풀었죠.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그리고 우리는 t는 로그 2의 x, 로그 5의 x군요. 자, 지금 이걸 풀었습니다. 그럼 모든 근의 합, 한 근을 쌤이 알파, 나머지 한 근을 베타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걸 만족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어중간하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공부하고 넘어온 학생들은 이 부분을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뭐예요? 이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로그 5의 알파, 로그 5의 베타 이거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얼마입니까? 이 값이 4입니다. 또 이 방정식의 두 근은요. 로그 5의 알파하고 로그 5의 베타인데 이거 두 개를 지금 이렇게 곱하는 거는 이 주어진 식에서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그 대신 만약 문제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식을 활용할 수가 있죠. 뭐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서 위에 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로그 5의 알파 곱하기 베타이므로 두 근의 곱을 물어보는 경우는 이 형태를 활용할 수가 있지만 합을 물어보는 경우는 근과 계수 관계로 활용할 수가 없고 일일이 구하셔야 됩니다. 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쌓아나가는 게 수학 실력의 기반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명하는 것도 다 그런 것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잘 따라와 주시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또 7번입니다. 두 함수 fx랑 gx가 있습니다. fx는요 로그 함수. 좀 복잡하죠, 그죠? gx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2차 함수네, 2차 함수. 자, 그 둘을 합성함수하는 것의 최소값입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하고 싶네요. 이 주어진 fx를 로그 자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x분의 8은 일단 x분의 8 쓸까요? x분의 8.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식은요 이렇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로그 2의 8 마이너스 로그 2의 x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정리하고 나니까 로그 2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게 뭐냐? fx입니다. 그러니까 fx를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공부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증가감소나 이런 게 부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평범하죠. 로그 2x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f 합성함수 gx인데요. 합성함수 개념이 역시 혼동이 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합성함수도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올게요. 자, 봅시다. f 합성함수 gx. 자, 보통 요거를 우리는 f 합성함수 g 그리고 x.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를 도식화 시키면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x를 먼저 이용해가지고 gx를 연산을 하고 이 gx라는 덩어리가 f네모, 한마디로 fx의 x좌표가 돼서 최종적으로 함수를 구성하는데 이거를 도식화시키면 x가 먼저 g라는 함수에 의해 가지고 gx로 바뀌게 되고요. 그 gx가 다시 x좌표 취급이 돼서 f에 의해서 f합성함수 gx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바로 x를 gx로 만드는 y는 gx를 이용하는 거고요. 이 둘의 관계는 y는 fx를 이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합성함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엄청 고난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라 f합성함수 gx 또는 g합성함수 fx는 fx 한번 연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gx 연산하는 겁니다. 두 번 연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f합성함수 gx의 최소값이니 결국에는 요 덩어리의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이 gx 자체가 y는 gx가 문제에서 뭐예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8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f합성함수 gx는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 gx 자리에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equal f가 뭐예요? 앞에 로그의 2x 마이너스 3이니까 로그 2의 괄호 열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8 해놓고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질문은 이 식이 최소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최소가 되면 전체 값이 최소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요. 2차식이죠. 2로 묶어내면은 2의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6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최소값이 0이 되므로 16이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16이므로 로그 2의 16은 4 거기다가 3을 빼니까 최소값은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 마지막 연산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학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합성함수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합성함수는 순서에 주의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끔씩 문제에 따라서 정의역, 치역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정의역, 치역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이 네모인 부분은 무조건 양수만 돼야 됩니다. 그런데 x가 어떤 값을 갖던지 간에 요 식의 최소값이 16이므로 이 문제는 x는 실수 전체에서 전부 다 가능합니다. x가 실수 전체를 갖더라도 이 네모는 무조건 16 이상이고요. 그러면은 로그 자체의 그 진수의 범위를 만족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정답은 1로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니까 조금 좀 빠르다고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다음도 보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좋아요. 다음 복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개념이 확실히 정리되면은 이 문제도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분의 2x제곱 플러스 5는 0. 참.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나요? 바로 안 보이면 이렇게 보이면 되죠. 3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분의 5 되겠어요? 이 값이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0에 수렴하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또 0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4x 마이너스 7.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비 좀 헷갈립니까? 자, 또 변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덩어리를 해결하면요. 자, 뭐 리미트는 생략하고 뒤에는 식만 먼저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2의 x제곱. 그다음에 이 부분은요. 마이너스 이렇게 할까요?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7. 지금 어떻게 바꾼지 알겠어요? 이렇게 바꾸면은 2x제곱. 이렇게 바꾸면은 마이너스 7 곱하기 2분의 1x.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이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살짝 헷갈립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얼마예요? 2x제곱. 0입니다. 0. 되나요? 자, 2분의 1의 x제곱은 얼마입니까?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큰 형태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함수가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7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므로 플러스 무한대는 틀렸습니다. 맞게 고치려면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되죠. 자, 디귿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ln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까?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3 곱하기 ln x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3 곱하기 ln x. 왜냐면 홀수 제곱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정의역이 전부 다. 자, 근데 어쨌든 x가 플러스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갑니다. 그럼 요 덩어리는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거기다가 3을 곱해도 마이너스 무한대. 디귿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9번. 9번은 살짝 복잡하네요. 식을 한번 음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번.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제곱 2의 2x제곱 2의 3x제곱 점점점 2의 nx제곱. 와, 이걸 갖다가 쫙 더하는 거야. 하나도 복잡한데 n개가 있습니다. 빼기 n일 때 그 다음도 엄청 복잡하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좀 짬뽕되어 있습니다. 시그마의 성질, 수열 단원. 그 다음에 극한, n이죠.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갑니다. 함수의 극한. 거기다가 지수 형태, 미치인 자연상수의 개념. 문제 하나에 정말 많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보통 수능 문제가 이렇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3점짜리나 4점짜리 문제들은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일 개념으로 한 문제 탁 풀고 끝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특히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2개, 3개, 막 5개 이렇게 되는 개념이 한 문제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수능 공부하는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실제로 난이도는 고3 수능에 비해서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좀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하나씩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최종적으로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요거 구할 수 있겠습니까? 빨간색 밑줄 친 부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의 값을 구하십시오. 시그마가 헷갈리면 일일이 하나씩 써보십시오. K에 1 집어넣습니다. 얼마입니까? 2 빼기 1, 1입니다. K에 2 집어넣습니다. 3입니다. K에 3 집어넣으면 5, 점점점. K에 N 집어넣으면 2n-1. 한마디로 이걸 전부 다 뭐 해라? 더해라. 아, 홀수를 전부 더하는 겁니다. 무슨 수열의 합? 등, 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외웠습니까?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번째 항 1, 마지막 항 2n-1 이렇게 구하시면은 n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은요. 그냥 n제곱을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요. 그러니까 수능의 최고 난도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한 덩어리씩 이렇게 해결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것들이 하나의 문제에 녹아 있을 뿐이지 하나씩 해결하면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과 수학 어렵죠. 양도 많고요. 그죠? 근데 이과 수학 아무리 어려워도요. 대한민국 이과 학생들이 지금 25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재수생 포함하면은 뭐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매년 이과 학생들이 지금 최근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몇십만 명의 이과 학생들이 전부 다 동일한 교육 과정을 배웁니다. 그리고요. 시험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만점자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나옵니다. 시험이 진짜 쉬울 때는 수만 명까지 나오고 시험이 어려울 때는 뭐 수백 명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고 역대 가장 어려운 수능이라고 해도 만점자가 35명, 2011년도 수능이 이과 만점자가 35명 나왔었는데 그래도 수십 명의 만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요. 결국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막 나 어떻게 풀지 이게 아니라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 덩어리씩 해결하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FN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겠죠. FN은 이 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뒤에 있는 부분은 n제곱이니까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요 FN을 한번 연산해 보는데요. 요 부분은 식이 너무 복잡하고 덩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듭니다만 이렇게 구해볼까요?
요 n을요 1 플러스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1 이렇게 1이 n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의 x제곱 빼기 1, 2의 2x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가 있네요. 무슨 말이에요? 자, fn을 구합니다. fn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되겠어요? 요렇게 해볼까요? 플러스 x분의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분의 2의 n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입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네, 1에 수렴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는 얼마에 수렴합니까? 여기 2x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똑같아야 돼요. 요 2x하고 요 2x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2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2를 곱하니까 이 값은 2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제일 마지막 건 뭐에 수렴합니까? n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fx는 뭐예요? fn은 뭡니까? fn은 1부터 n까지를 그냥 더하는 거야. 수열의 공식에서 뭐였습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구했습니다. fn을 구했습니다. 그럼 다 구했어요. fn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 식은 n제곱입니다. 그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최종적으로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죠. 최고차항이 분모도 2차 n제곱. 그 다음에 이 시그마 부분도 2차. 따라서 구하시면은 요거는 2분의 1분의 1 꼴이므로 정답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열의 극한 부분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이미 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렇게 식변형하는 과정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도 뭐 안 쓰고 넘어가면 좀 찜찜하니까 2분의 n의 제곱 플러스 n 쓸까요? 여기는 n제곱.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면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3x제곱 마이너스 1분의 ln 1 플러스 2x의 값은 자, 선생님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순간 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답이 3분의 2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 3분의 2가 보이는 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식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3x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ln 1 플러스 2x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극한의 계산을 하는 게 성립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3x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덩어리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근데 3x를 그냥 괜히 곱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분모의 3x를 한 번 더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리고요. 요런 꼴이 됐을 때는 분모가 얼마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2x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또 1이 됩니다. 근데 2x를 분모에 곱하는 걸로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분자에도 한번 곱해주고 이게 원래 식과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자, 이 값도 1, 이 값도 1. 이거 x 약분하고 나면 정답은 3분의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꼴이 되는 거냐면요. 이 숫자, 잘 안 보이죠? 이 숫자 그냥 분자 보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분모의 3, 분자 2. 되겠어요? 원리 없이 결과 외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원리만 알고 나중에 또 시험에 나오면 식변형 해야지 라고 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시험 볼 때는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원리도 알고 결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도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보십시오. 13번까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문제. 열린 구간 A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죠? X가 A보다 클 때 요때만 정의가 되나 봐. 무한대보다 작다는 거 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fx는 2의 2x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제곱 x. 자, 이것도 막 2라는 자연상수가 있지만 사실은요. 이건 무슨 함수예요? 지수함수입니다. 요거 무슨 함수입니까? x에 관한 1차식이죠. 1차식. 이게 막 2의 제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8 곱하기 2의 제곱은 상수입니다. x만 있기 때문에 그냥 1차식입니다. 자, 이게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런 문제고요. 증가한다. 역시 미적분 원에서 나오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증가한단 말은 쌤이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오르막길이면 증가야. 감소는 내리막길이면 감소야. 그리고 오르막길을 가다가 y는 x제곱처럼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더라도 우리는 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나오면 이 증가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은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같다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아까처럼 올라갔다가 y는 x제곱처럼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우리는 이 점에서 증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하나, 미분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면 여기 증가입니까? 네, 그 증가 맞습니다. 하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아, 증가를 풀려면은 이 함수를 미분해야 되는구나. 그렇네. f'x를 구해야 되는군요. 힘이 넘치네요. 자, f'x는 미분합니다. 공식 외웠습니까? 2의 2x제곱 미분하면 2 곱하기 2의 2x제곱 되겠죠? 이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제곱. 이게 증가하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 식을 잘 보면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2로 묶어내고요. 앞부분은 2의 x제곱의 제곱. 앞에는 2의 x제곱의 제곱. 이 뒤에 부분 2로 묶어내면은 얼마인가요? 4니까 2 곱하기 2 전체의 제곱.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죠. 따라서 뭘로 표현했어요? 합과 차,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고 무조건 2의 x제곱은 양수이므로 이 값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양변을 이 부등식 푸는 데서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걸 푸는 거랑 똑같은 부등식이 되겠죠. 따라서 요 부등식의 해는요. 2의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이걸 써보겠습니다. 2의 x제곱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 식을 푸는데 지수로고 부등식 푸는 것도 동일하지만 이 식은 미치요 2인 것만 없애고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하게 되면 x만 남게 되고요. ln 2 플러스 ln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지우개를 치우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x값이 1 플러스 ln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는 무조건 함수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최소값인데 지금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가 되고요. 질문이 이 함수가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인데 x가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증가함으로 a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1 플러스 ln 2가 되면은 1 플러스 ln 2보다 큰 범위에서는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자,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그 미분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로그 2x 플러스 ax 플러스 b가 f4는 40, f'2는 7을 만족할 때 a, b의 곱을 구하세요니까 역시 미지수 2개, 주어진 조건 2개 대입하면 돼.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자, 빠르게 해볼까요? f4를 대입합니다. f4가 얼마입니까? 16에 4 빼니까 12 로그 2의 4 플러스 4의 2 플러스 b는 40 식 하나 얻었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이 식을 미분하는 게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 미분하는 것도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f'x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f'x는요. 앞에 거 미분하시면은 2x가 남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x가 남고요.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은
ln이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분 미분하게 되면 a만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f'2가 7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이 부분 통째로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4 곱하기 1이니까 4고요. 4 플러스 a가 7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a 플러스 4가 7이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게 얼마입니까? 24 넘어가면 36. 예. 그래서 실제로 4a 플러스 b는 36이 이렇게 나오게, 36이 아니죠. 16이죠, 16. 예. 24를 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3이고요. a는 3이고요. 그래서 3 집어넣으니까 12 빼니까 b는 4가 나와서 정답은 4, 3, 12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는 lnx에 대해서 리미트 h 0으로 할 때 f의 2 플러스 3h 플러스 5 플러스 4h 마이너스 f10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먼저 주어진 문제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nx니까 ln 2 플러스 3h 그 다음에 플러스 ln 5 플러스 4h 마이너스 ln 1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ln 10이 뭐하고 똑같아요? ln 2 플러스 ln 5하고 똑같으니까 이 마지막은 마이너스 ln 2 마이너스 ln 5 이렇게 최종적으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두 덩어리씩 쪼개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한번 써볼까요? 자, 주어진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렇게 두 덩어리 구하면은 ln 1-2분의 3h 플러스 자 괄호치고 h분의 ln 1 플러스 5분의 4h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죠. 따라서 요 극한값은 h분의 ln 1 플러스 h가 1이므로 그걸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곱해져야 되고 여기도 곱하기 2분의 3이 곱해져야 되므로 이 앞덩어리 값은 2분의 3. 뒷덩어리의 값은 그대로 5분의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5분의 4가 돼야 되고 곱하기 5분의 4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 정도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같이 공부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거라 생각하고 따라서 답은요. 2분의 3 플러스 5분의 4인가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은 10으로 통분하면 5, 3, 15, 2, 4, 8이니까 10분의 23을 이렇게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두 단원이 끝날 때마다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종합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은 이렇게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우선 큰 중단원 하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로그의 함수의 뜻과 그래프와 방정식, 부등식 푸는 것과 미분 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미분을 하는 방법들, 공식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산 문제들을 같이 풀어봤는데 자, 다음 단원은 바로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는요. 이과 여러분 선배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역시 쌤이랑 같이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은 결국 고등학교 교육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쌤은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